여야는 재보선 사흘 앞두고 마지막 주말을 맞아 사활을 건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이번 재보선의 사전투표율은 역대 최고치였는데요. 결과에 어떤 변수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황 의원님,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3일 남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동작을이 그야말로 우여곡절 끝에 구도가 이제 양강 구도가 됐는데 정말 우여곡절이죠. 예. 보면은 보수 아이콘 대 진보 아이콘의 대결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보면은 노회찬 예. 전 의원 같은 경우 대표적인 또 진보의 예. 또 아이콘 맞습니다. 네. 또 나경원 후보,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 이명박 시절부터 보면은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예. 보수의 아이콘 맞죠. 마침 보니까 두 분 다가 동작하고는 그리 깊은 관계는 없어요. 물론 뭐 나경원 의원은 사실 제가 낳기는요 노량진에서 낳거든요. 이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없어요. 그렇다는 점에서 이번에 동작을 누가 이기느냐가 승패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점이 될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전체 15곳 중에서 보면은 호남 4곳 빼고 예. 영남 2곳 빼고 나머지 이제 충청 3곳, 이제 수도권 6곳 되는데 예. 뭐 여러 가지 보면 어떻게 승패를 나눌 것이냐 이야기가 복잡합니다. 복잡하죠. 왜 그 전에 원래 예. 의원 어느 의원이 그 지역구 의원이었냐를 따지면 새누리당이 9곳, 예. 그다음에 새정치민주연합이 5곳, 통합진보당이 한 곳입니다. 곳이죠. 그런데 예. 사실 그렇다고 해서 새누리당이 9곳 이긴다고 승리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근데 현재 구도로 보았을 때는 사실 굉장히 박빙의 예. 승부 경합인데 네. 그러나 그 의미에 있어서만은 유일한 서울 지역구죠. 그렇습니다. 동작에서 예. 그것도 앞서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김한길, 안철수 두 대표가 금태섭, 허동준, 기동민, 또 기동민, 안치고, 노회찬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야권의 제가 하나, 물론 뭐 김종철 노동당 후보가 있긴 합니다만은 야권이 거의 하나의 힘으로 모았고 꽉 뭉쳐 있고 예. 또 보면은 지금 나경원 후보도 마찬가지로 보수의 아이콘으로 뭉쳤기 때문에 예. 이것은 단 한 곳의 승리, 한 곳 한석의 의미, 그 이상의 이상을 의미가 갖고 있다. 있다고 분명 봐야 될 겁니다. 네. 동작을 같은 경우에는 정몽준 의원의 지역구였고요. 지역구요. 예. 그다음에 원래 기동준 후보 같은 경우는 박원순 현 시장의 기동민. 최측근이었고요. 그렇죠. 네. 또 금태섭, 안철수 대표의 최측근이었고요. 예. 이러다 보니까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지난해 뭐 엑스파일 예. 그 문제로 해서 이제 의원직이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지역을 갖다가 대신 차지한 분이 바로 안철수 대표예요. 네. 노원병.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 함의가 단순히 한석 그렇죠. 의미의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네. 황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 이번에 재보궐 지역에서 서울 지역은 유일하게 동작을입니다. 이 맞습니다. 동작을에서 보수와 진보의 대결이 되고 있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중요한데요. 예, 예. 그 이유는 단순히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것은 이번 선거의 대결 구도로만 거치는 것이 아니라 2016년 총선에서 서울 지역의 판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도 가늠하게 네. 된다는 것이고 특히 중요한 것은 대선에서 야성이 강한 서울 지역에서 예. 이 새누리당의 후보가 어느 정도의 성적을 올리느냐가 다음 대선까지도 연결되는 것이는 예. 너무 섣부른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선거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기 전에 우리 앞에 와 닿아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의 동작을의 상징성은 단 한 석의 지역구 이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전투표율도 굉장히 높게 나왔죠. 가장 높았던 이유가 왜일까요? 그렇다면은 앞서 황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수와 진보의 대결이 되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지층을 분명하게 갈라놓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칫 3자 대결 구도가 될 경우에 관심도가 지극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것이 두 후보의 인물이 극명하게 차별되다 보니까 선거에 대한 관심과 지지층들의 결집력이 지극히 높아졌다고 할 수 있거든요. 예. 그것이 사전투표율을 13.22%, 이번 재보궐 사전투표율의 두 번째로 끌어올려 놓은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순천 곡성에 이어서 이 사전 투표율을 올렸던 또 하나의 이유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바로 야권 단일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선거라는 것은 특히 재보궐 선거라고 하는 것은 한 표 한 표를 끌어 모아야 되는 성격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야권으로서는 마지막 남은 표를 끌어 모을 수 있는 이 선택, 야권 단일화를 했다는 것이 사전 투표율까지도 끌어올렸던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전 투표율이 높은데 이게 여러 가지 왜 높았을까에 대한 분석들이 많은데요.
미리 할 사람이 한 거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이번 730 재보선 투표율 좀 높아질 것 같지 않으세요? 이 여름에 치러진 이전의 투표는 낮았지만 예. 이번에는 이 단일화라고 하는 것이 선거의 관심을 끌어올려 놓았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이 재보선거 직전에 터졌던 유병헌 이슈도 예. 어떻게 보면 선거의 관심을 또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관심도를 떨어뜨릴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박빙의 대결 속에서는 지지층을 결집하는 서로 간의 어떤 선거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점이 이 선거의 어떤 투표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어떤 그 계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과거에 보시면 2006년에 7.16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은 불과 24.8%에 그쳤습니다. 2010년 7.28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은 34.07%에 그쳤습니다. 예. 그렇다면 당시 이전의 두 번의 재보궐선거에서는 이 한나라당이 예. 그 이겼던 선거라면 이번에는 투표율이 상당히 높아질 경우 전체는 아니더라도 동작을이나 수원정이라든지 수원병과 같이 이 박빙의 대결을 펼치고 있는 곳에서 사전 투표율이 높은 것이 최종 투표율까지 끌어올린다면 그것은 상당히 초박빙의 알 수 없는 그런 선거 판세를 예견하기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까 그 동작을 같은 경우가 사전 투표율 2위였는데 네. 사실 1위가 순천 곡성이거든요. 곡성이었죠. 네. 예, 여기는 이제 이정현 전 홍보수석과 서가번 후보가 뛰고 있는 곳인데 이곳이 왜 사전 투표율이 이렇게 높았을까요? 여론조사에 보면은 여론조사에 이정현 후보가 이기는 여론조사가 심심치 않게 나왔어요. 네. 사실 보면 우리의 기존의 정치 문법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이 벌어지기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보면은 순천이죠. 순천 곡성 예. 그 지역에서 물론 곡성이 좀 작습니다. 이정현 수석 같은 경우 원래 곡성 사람이죠. 네, 맞습니다. 다음에 이제 서가번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순천 사람이고. 순천 사람인데 예. 네. 인구 비례는 8대 1이에요. 순천이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를 했더니 이거 봐라. 이게 보면 처음에는 한 10% 포인트 쭉쭉쭉쭉 하더니 언제 막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었을 때는 사전 투표율이 높아진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서가번 후보 쪽의 지지자들도 이거 안 되겠다. 네. 왜 또 다음 주에 또 마침 피크닉철이잖아요. 네. 최고 절정이잖아요. 예. 혹시 내가 휴가 갈 줄 모르니 미리 찍자. 또 이정현 후보 쪽의 지지자 입장에서 이거 조금만 더 하면 되겠네. 조금만 더 하면 되겠네. 이거 보면 기적이 일어나겠네.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앞다투어서 투표장으로 달려간 겁니다. 네. 사실 보면은 6.4 지방선거와 같이 전국 규모의 지방선거 때는 사전 투표가 쉽습니다. 예. 아무 데서나 가서 찍어도 되니까. 근데 이게 재보궐선거의 사전 투표는 또 그 지역의 흔한 얘기로 읍면 동사무소에서는 찍기가 어려워요. 예. 거기 외에는 다른 데서 투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읍면 동사무소로 뛰어간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순천 곡성 같은 경우는 이건 조금만 힘을 더 쓰면 한쪽에서는 뒤집어질 것 같던 뒤집을 수 있는 그리고 자신감이 팽배하고 또 한쪽에서는 이거 호남에서 이거 잘못하면 지겠다 하는 그 위기감. 그 위기감과 조금만 더 하면 될 수 있다는 그 자신감. 이 두 가지가 충돌하다 보니까 그것이 12.23%라는 경이적인 사전 투표율을 갖다가 기록하게 된 거죠. 순천곡성의 투표율이 높은 또 하나의 이유는 전통적으로 이 도농복합 지역에서는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전 투표율이 높은 성격이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도 그랬는데 예. 이미 이 농촌 지역의 경우에는 사전 투표 자체를 투표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그래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천 곡성 지역이 상당히 투표율이 높은 것은 그만큼 인물 경쟁 구도가 되면서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것인데 지난 지방선거 때도 보면 무소속의 경쟁력 있는 후보가 나온 경우에 예. 그 지역에서의 전남 지역 사전 투표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순천 곡성 같은 경우에 특히 곡성의 경우에는 사전 투표율이 무려 이 곡성 지역에서는 18.91%입니다. 말 그대로 경이로운 숫자거든요. 이 말은 첫 번째로는 이 곡성 지역의 연령대가 높은 가운데서도 이 정도의 사전투표율이 나왔다는 것은 이 곡성 출신인 이정현 후보에 대한 인물 경쟁력이 상당히 작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선거보다도 이 선거에서는 치열한 접전, 새누리당의 후보이지만 그런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유권자 수가 8배에 가까운 순천에서도 이정현 후보의 인물 경쟁이 어느 정도 통한다고 본다면 마지막 남은 변수는 이 본선거일에 주로 나타나는 새정치 예. 민주연합의 조직의 벽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리고 네. 순천에서의 이 이정현의 인물 경쟁력이 연령대가 높은 사람들에게 과연 이 투표장까지 연결될 것인가가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순천 곡성 지역에서 앞서고 있다는 그 자체가 뉴스잖아요. 이게 호남에서 뉴스인데. 그렇게 보면 새누리당
보수 정당의 후보가 저 여론조사지만은 예. 아니, 앞선 그렇긴 것은 한데. 처음이에요. 네. 그렇긴 한데 이게 뉴스인데 예. 이게 이제 본선에까지 연결이 되면 그야말로 선거혁명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네. 근데 과연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요. 아이고 단정할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예, 순천 제 근거는 그거예요. 예. 만약에 예. 6.4 지방선거 때 네. 김부겸 후보가 대구에서 됐으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안 됐어요. 그 대신 될 뻔했잖아요. 될 뻔했죠. 안 됐잖아요. 될 뻔했으니까 그만큼 요즘 아무래도 보면은 이제 순천 곡성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 젊은 층들이 예. 이제 또 아무래도 좀 보면 많이 의식화돼 있고 예. 많이 의식이 깨었죠. 예.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호남이니까 무조건 2번 찍어야 된다. 예. 또 경상도 같으면 우리는 저 무조건 1번 찍어야 된다. 이런 것으로부터 좀 탈피하는 측면이 있어요. 제가 그 이정현 후보가 네. 4.11 총선 당시 했던 말이 기억이 나거든요. 되게 열심히 했고 열심히 했죠. 광주 서구에 40% 얻었어요 그때도. 광주 서구에서 그 현장 가봤더니 좀 되는 줄 알았어요. 이정현 후보가. 본인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런데 이정현 후보가 하는 말이 역시 아직은 광주는 역시 광주다. 광주도 마찬가지, 대구도 마찬가지였죠. 예. 이번에 김부겸 후보 상당히 선전하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 수성갑, 대구에서는 수성갑이 가장 이른바 보면 뭐 의식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울의 강남, 대구에는 수성갑에서는 1,800표를 이겼어요. 네. 김부겸 후보가 이겼습니다. 예. 지금 권영진 시장을 이겼는데 저는 이런 게 있죠. 보면 선거를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 중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끼어야 보배다. 예. 즉 네. 그런 분위기를 어떻게 투표장으로 끌고 나오느냐. 예. 근데 그런 것들이 문제고 특히 보면은 이 폭염 염천에서 730이 염천 아닙니까? 네. 염천에서 과연 투표장으로 그것도 나가서 웬만해서는 쉽지 않은데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여나 야나 아까서 말씀드린 대로 이정현, 서가반, 이정현 공히다 보면은 한쪽에서는 절박감, 위기감, 한쪽에서는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는 또 한 절박감 예. 그런 것이기 때문에 투표율이 상상 외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되었을 경우는 참 어떻게 선거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기대를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게 여야 진보 보수의 진영 논리가 아니고 진영 논리가 아니라 우리도 지역주의를 좀 타파한다는 그 차원에서 만국적 지역 그 그러니까 구도 한번 깨봐야 돼요. 단초가 되는 어떤 선거 결과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저도 그래요. 네. 예전에 물론 과거에 이수인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91년 그 당시에 김대중 평민당의 김대중 총재 평민당으로서 대구 분인데 공천 선거 선거 등록일 바로 전날 공천에서 됐어요. 한평에서. 예. 됐는데 그것은 오히려 지역 감정이었죠. 하지만 이번에 이정현 또 지난번에 6.4 지방선거 때 김부겸 이런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지역 감정을 그렇죠. 깨보려는 예. 벽을 깨버리는 그런 노력들이 조금 보면 그래도 결실을 좀 거두었으면 하는 개인적 바람은 있는데 이것은 뭐 제가 이정현, 맞습니다. 서가만 뭐 예, 두 사람이 두 분 다 제가 다 압니다만 예. 국회에서 다 같이 함께 일했었고 그런데 그것은 뭐 개인의 친소관계 뭐 보수와 진보의 진영 논리가 아니라 정말 언젠가 한 번은 우리도 만국적 지역 감정의 벽을 갖다 한 네. 번은 깨봐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하여튼 김부겸 후보가 진 것도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 이 정치라는 것이 이 유권자들로 하여금 사실은 투표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아직까지는 정당이 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아쉬움일 수도 있거든요. 예. 인물의 경쟁력이 좀 더 부각된다면 현실적으로 정당의 벽을 넘어서서 좀 더 지역에 유리한 그리고 유권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사람이 될 텐데 아직까지는 그 벽이 두텁다라는 것이 여전히 우리의 어떤 선거의 한계 또 항평론가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거혁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정현 후보가 만약에 지더라도 득표율이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득표율이 높을 경우에 후폭풍이 어느 정도 있지 않겠습니까? 선거라는 게 묘한 게 한 표를 줘도 진 사람은 짐은 진 거예요. 네. 그래서 진짜 패자는 말이 없다는 것이 딱 먹히는 게 선거고 정치입니다. 세 표를 줘도 문학진 전 의원이 있어요. 그분이 보면 별명이 문세표입니다. 세 표를 줬고 세 표 차로 줬거든요. 네. 저도 이런 얘기 있죠. 뭐 일본 속담이기도 합니다만은 사람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정치는 선거에서 떨어지면 사람도 아니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그 광주 광산을의 권은희 후보 같은 경우에는 득표율이 뭐 30% 정도면 이겨도 이긴 게 아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아니라니까요. 한 표를 이겨도 이긴 건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선거 참 재미있는 게 이번 730 재보선이 결국 전체 어떤 선거 판세를 흔드는 게 사람들이에요. 예. 초기에는 김명수 교육부 총리 이쪽으로 확 해서 그 당시 여당이 몰락하는 분위기였고 그다음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략공천하면서 권은희 예. 공천하고 권은희 남편 문제가 나오면서 이제 야당이 완패하는 분위기였고 그런데 갑자기 또 유병헌 시신이 나오면서
다시 또 뭐 이게 정부가 너무 무능한 거 아니냐 하면서 또 다시 판이 흔들리고 모르겠어요. 그저께 저 유대균이 잡혔는데 이것이 어떻게 선거에 영향을 줄지. 실제 이게 왜냐니까 이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번에 유병헌 얘기만 나오면 세월호 참사가 생각나고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마침 보면 이번에도 유병헌 시신이 지난 화요일 날 발견됐고 금요일 날 뭐 어제 그저께입니다만은 한국갤럽의 그 위클리 리포트에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4% 포인트가 추락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최초 지난해 2월 25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부정적 평가 50%에 이르고 있거든요. 그것은 오롯이 보면은 유병헌으로 상징되는 그 세월호 참사, 정부의 무능, 무책임, 부패, 서로 떠넘기기, 감추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인상들이 나오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여기에 또 좀 중화시켰던 것이 유대균, 박수경의 체포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중화되는데 뭐 사실 이거는 이거고 정치는 정말 지역 일꾼, 진짜 나라를 위해서 애써야 될 분들을 갖다가 뽑아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 그리고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